안녕하세요. 클카남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닛산의 이 파워라는 자동차인데요. 1989년형으로 닛산의 파크 팩토리 프로젝트라는 시리즈 중 하나인 닛산 파워입니다. 이 시리즈 중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닛산 피가로랄지 파워 그리고 S카고 또 그 전에 가장 처음 나온 이 B1이라는 자동차로 알려진 그런 시리즈인데요. 오늘 영상은 차량 소개는 아니고요. 이 자동차의 이 뒤쪽 이 브레이크 휠 실린더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이 마스터 실린더를 교체하여 주었는데요. 점검하는 와중에 이 뒤쪽 휠 실린더에서 이 브레이크유 누유가 발견돼서 양쪽의 휠 실린더를 바꿔보는 작업을 할 텐데요. 닛산 파워는 그 당시의 닛산의 소형차였던 어떻게 보면 현대 엑셀급에 가까웠던 닛산 미크라라는 차량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미크라 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된 적이 없었고 이 캐나다에는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부품상을 통하여 부품을 입수하였습니다. 모든 파이크 팩토리 프로젝트 자동차들은 일본에서만 팔린 일본 고유의 모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장적인 부품이나 또 미크라와 공유하지 않은 부품들은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쪽에서 부품을 구해오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작업은 이 뒤쪽 양쪽의 휠 실린더와 그리고 이 중간의 브레이크를 연결시켜주는 브레이크 호스를 교체할 예정인데요. 이 차는 경차쯤에 속할 수 있는 티코와 프라이드의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도 좀 이렇게 약한 면도 있고 이 바디 패널도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올려주었습니다. 대부분 이 클래식카 같이 오래된 차들을 작업하다 보면은 이 부품이 굉장히 크고 또 차도 크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. 다행히 이런 차는 전혀 걱정 없이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브레이크 드럼을 지금 탈거하고 있는데요. 이 브레이크 드럼은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이 모든 디스크 브레이크가 표준화돼서 쓰이게 됐지만은 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승용차들이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이 뒤쪽은 드럼 브레이크를 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. 양쪽 휠 실린더에서 브레이크유가 조금씩 누유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이 부품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 브레이크 어셈블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먼저 해주었습니다. 이 브레이크 더스트나 여러 이물질들이 많아서 굉장히 더러운 걸 알 수 있는데요. 특히 하체를 작업할 경우에는 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 이 소지를 해서 이 부품을 교환할 때 아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 라인이나 연료 라인을 교환할 때에는 특별한 렌치가 필요하는데요. 바로 이 플레어 렌치라고 불리우는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생긴 렌치가 필요합니다. 육각 렌치와 똑같은 구조지만은 이 앞쪽이 뚫려 있어서 이 너트의 모든 면을 고르게 힘을 분산시켜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렌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특히 라인 작업할 때에는 이런 툴이 꼭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하체에 녹이 슬거거나 오래된 차량은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부품을 탈거할 수가 있었는데요. 보다시피 지금 이 휠 실린더가 좀 이렇게 누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밑쪽에 보면은 이렇게 브레이크유가 흘러서 이 베킹 플레이트 쪽에 녹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새 휠 실린더를 다시 장착을 해주는 작업을 양쪽을 진행해 주는데요.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이 많이 쓰이는 이 브레이크 유압 기름은 이 다3라는 유압 기름이 많이 쓰이는데요. 이 다3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이 브레이크 유가 이 공구유 중에 있는 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장기적인 시간에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요. 특히 브레이크 플러시를 해서 이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지 않은 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실린더나 캘리퍼, 이 휠 실린더 같은 곳에 이 녹이 생기기 마련인데요.
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실린더에 닿는 면이나 그런 쪽에 녹이 발생하면서 이 고무실이 빠르게 상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바로 이 오래된 휠 실린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뜯자마자 바로 이런 녹물들이 바로바로 나오는데요. 오랜 시간 공기 중에 있던 이 수분을 먹음으로써 이 브레이크 라인이나 이런 쇠가 조금씩 녹이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, 또 브레이크 파트를 구성하는 이 고무류의 부품들이 열화가 되면서 이렇게 삭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새 브레이크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노란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사용된 브레이크류를 보면은 대부분 갈색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검은 찌꺼기가 껴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, 이미 라인에서 이 브레이크 파트나 이런 곳에서 이 녹이 진행이 됐거나 이 브레이크 안의 고무 부품들이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유가 있지 않다면은 바깥으로 브레이크 그 플러싱을 꼭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누유가 있다면은 이 이상이 있는 부품들을 교체해 준 후 이 브레이크 플러시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브레이크 부품 조립 후 브레이크 라인 블리딩을 통해서 이 라인에 갇혀 있는 공기를 빼주어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해주었는데요. 오늘 비디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브레이크는 안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점검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이 꼭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클커남과 함께 1989년형 닛산 파워의 양쪽 이 드럼 브레이크 휠 실린더를 교환하여 보았습니다. 클래식카나 이 오래된 차들을 운용하다 보면은 자가 정비 이상의 지식을 갖고 또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너분들도 이런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클카남에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.